안녕하세요. 음악설명가 가치입니다. 오늘은 라우드 9화를 보겠습니다. 생방에 돌입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 데뷔의 가능성이 매우 높. 이제는 참가자 한 명 한 명을 최종적으로 세심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말지 결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 두 회사가 다 결정을 했을 때 이 에이전트 자격으로 라우드에 합류하게 된 이승기입니다. 저도 한번 이 10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캐스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 볼게요. Started from the nothing 갈 길이 멀지 아직 하지만 내 변형들이 있어요 남이 배는 항해할 때만 진짜 배로버릴 수 있지 이 게임은 결국 내 가치 진짜 배로버릴 수 있지 Young pirate 어려도 무시 못해 cause I'm a young pirate Young pirate 네, 이 김동현 군의 무대를 봤는데요. 혼자라서 그리고 첫 번째라서 긴장이 굉장히 많이 한 느낌이고 역시 잠재력은 꽤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랩을 하는 거는 잠재력이 있는 거고 또 랩에 약간 기본기부터 쌓아나가는 타입이라서 좋은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현재로서 바로 올해 말에 아니면 내년에 데뷔하는 팀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지금 특히 춤을 출 때도 많이 어색한 게 아무래도 무대를 혼자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좀 보여요. 이 무대를 만드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줬겠지만 역시 혼자 퍼포먼스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 보여서 현재로서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반복 재생 부분이 많이 개선됐네요. 일단 비트가 멈췄을 때 딱 끊고 그 비트의 연결성에 영향이 없이 지금 반복 재생을 넣고 반복 재생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아예 없애기에는 좀 그런가 봐요. 뭐 고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곳 세상이 나를 사는 곳 이제 비거려 하얀 도시 속에 이들이 내려보며 fly all day 이수재님 무대였는데요. 일단 드는 두 생각이 이수재님 무대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혼자 하는 무대가 오히려 지금 되게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틀어주는 노래들은 마스터링을 엄청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푸시로 딴 노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감이 너무 없이 지금 마스터링이 돼 나와서 이거 생방송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지금처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때 라이브를 잘하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 이수재님도 지금 혼자서 이 춤을 추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였어요. 힘들어 보였어요. 그 어색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잘 보였고 사실 저는 오늘 이 곡 선정이 조금 이수재님한테 미스가 아니었나. 이수재님이 되게 멋있는 남자답게 생기셨는데 다만 이제 무쌍에다가 약간 눈꼬리가 쳐져서 약간 표정이 원래 어둡다고 보일 수 있는 표정이기 때문에 이 표정에서 굉장히 섹시하고 멋있는 쪽으로 갔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종일관 그 본인이 어두운 표정 위주로 퍼포먼스를 하는 곡을 갖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단점을 커버하는 선곡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다면 이수재님은 현재로서는 보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I'm a beast 한 패를 잡으면 한 배를 차지 눈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내게 붙어지 두 개의 달이 떠 있을 때난 내겐 변화가 시작돼 I'm a beast 어둠에서 밝게 빛나게 내 몸을 자라난 가기 네, 세 번째 무대는 은휘님 무대였는데요. 은휘님은 그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들, 이제 비트 메이커들이 만든 그 학원 출신으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참가자들 중에서는 은희님이 이런 그 트랙을 만드는 센스는 가장 좋고 역시 랩 메이킹도 가장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마스터링을 엄청 했는데도 랩을 할 때 소리가 저렇게 나오는 건 소리 내는 개념은 아예 없으신 상태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성대랑 목과 입의 모양을 막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소리를 바꾸려고 해서 나기 때문에 정확히 소리가 안 들리고
딕션도 조금 부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신 춤은 굉장히 많이 연습한 것 같아요. 어쨌든 춤은 지금 단기간에 연습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춤을 엄청 노력한 게 보이고 물론 춤도 뭐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많이 개선이 됐고 역시 노래 그러니까 소리 내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랩하는 지금 발성이 전혀 없는 게. 근데 전 어쨌든 저의 캐스팅 카드 한 장을 은희님한테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님은 그래도 이제 소리 내는 법을 가르치고 조금 초반에는 적은 파트를 주면서 이제 곡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게 한 다음에 계속 발성을 가르쳐서 소리 내는 법만 익히면은 곡을 잘 만들기도 하고 곡에 대한 이해도가 자기가 좀 좋은 편이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힘든 고민일 것 같은데. 안전하게 가는 건 JYP로 가는 거죠. 근데 뭔가 지금 분위기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마음껏 하고 싶은 거는 싸이 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저 같으면 JYP로 갈 것 같아요. 은희님 정도의 어쨌든 곡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아이돌을 하더라도 아니면 작곡가를 가더라도 좀 더 체계가 큰 회사로 가서 실력으로 승부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And they wanna battle me, you better sesame 지금 내 목숨을 finding my destiny 내 꿈의 artist contain me destiny pedal to the metal ready set better watch me at the topic on the top pitch 지금 number one topic cocky 랩들은 나를 보고 따라해 just copy one two hook 그렇게 엄마지 work come alive the compromise the thoughts aside cause like we wanna multiply let it sign inside my mind and give it time but in this road and it don't align. 네, 데니얼 제갈님의 무대였는데요. 데니얼 제갈님은 확실히 이제 장단점이 선명하죠. 랩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발성이 굉장히 탄탄하다. 근데 단점은 역시 한글 가사를 하면 평범해지고 랩의 플로우가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양한 플로우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춤은 원래 이제 기대치가 워낙 없으니까 저 정도로 약간 좀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데니얼 제갈님 부분만 거의 이 랩이 마스터링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거의 마스터링을 엄청나게 했는데 데니얼 제갈님만 현장 사운드를 같이 삽입을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랩하는 발성의 차이가 엄청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좋다고 느끼고 특히 이번 곡은 진짜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의 랩을 넣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데니얼 제갈님의 기본적인 랩 스타일이 굉장히 올드스쿨 느낌이어서 아이돌 팀에 어울릴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돌에서는 일반적으로 랩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스킬과 플로우가 중요한데 데니얼 제갈님은 어떻게 보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랩 스타일이어서요. 물론 랩을 잘하니까 곡의 장르에 따라서 쓰일 수도 있고 뭐 변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영어를 잘하니까 뭐 이런 멤버가 팀에 있으면 장점이 있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꽤 많고 지금 다른 멤버들을 봐도 역시 아이돌 팀이라는 게 저는 조금 고려가 돼서 저는 보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캐스팅을 할 제작자분은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이번 데니얼은 피네이션으로 가는 게 개인한테는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JYP는 굉장히 많은 팀이 있고 이 회사가 크기 때문에 데니얼 제갈님의 저 랩 스타일로 봐서는 역할이 한정적일 거고 어쩌면 최종 데뷔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캐스팅돼도 최종 데뷔가 힘들 수도 있다. 근데 피네이션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데뷔까지 갈 수 있는. 고키님의 무대였고요. BTS 굉장히 어려운 무대를 혼자 하셨는데 굉장히 놀라운 점은 아무리 춤을 잘 춘다 해도 춤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고 이제까지는 그래도 여러 명과 같이 무대를 섰는데 지금 고키님이 혼자서 이 무대를 하면서 이 작은 체구의 멤버가 이렇게까지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는 걸 보면서 춤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춤으로서 이렇게 놀랄 지점이 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래도 사실 지금 괜찮게 했죠. 제가 노래에 대해서 가능성이 항상 보인다고 했는데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노래라는 게 어려웠을 텐데도 춤에서만큼 노래에서도 어느 곳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좀 알고 하는 타입이에요. 지금 정확히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좋았고, 이제 문제는 어쨌든 고키군이 멤버로 들어가면 고키군은 앞으로 지금 성장하면서 계속 많이 변할 거예요. 목소리도 이 체형도 얼굴도 조금씩 변할 테고, 지금 당장에 팀에 들어가면 고키군 중심으로 동선이나 퍼포먼스나 곡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혼자 체구가 많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도 앳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장 이 라우드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데뷔시키는 것을 공표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고민이 많을 건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캐스팅을 할 것 같아요. 고키님이 이번 무대로 그런 많은 의심들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시켜줄 만큼 좋은 무대를 했다고 생각해요. 고키님 지금 너도 좀 아까 말한 그 팀의 제약은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고키님 한 명의 굉장히 큰 재능을 보여주면서 또 보컬로서도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잘하는 모습을 멤버 한 명 정도는 이런 캐릭터로 둬도 저는 재밌고 색다른 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거는 뭐 팀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고키님 개인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솔로 무대로 바로 데뷔하는 게 더 고키님한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고키님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지금 나이에 가지고 있는 목소리라서 2, 3년 후면 변할 테고, 또 그 목소리가 2, 3년 후엔 또 변해서 이제 완성된 목소리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키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얼굴과 이미지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좋은 음악들이 있어요. 고키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왜냐면 고키님이 워낙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걸 팀에 들어가면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키님이 오늘 무대 같은 자기가 지금 낼 수 있는 색깔의 음악을 솔로 음악으로 하고, 또 2, 3년 후에는 그때 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해서 이런 다양한 음악을 보여주는 솔로 아티스트가 되는 게 더 고키님에게나 이제 보는 팬들에게나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라면 캐스팅 카드는 쓰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라우드 9화를 봤고요.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승기님이 뭐 슈퍼 에이전트로 나와서 뭐 저게 왜 필요하나, 뭐 하고 있나, 저 필요 없는 일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초반에 캐스팅을 해서 팀을 갈라놨는데 이제 다시 또 한번 최종 캐스팅을 한다는 게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시스템이 어설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제작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요번 그 라우드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기존의 오디션 방송이 많고 지금도 다른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방송국에서 할 거면 좀 색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기존의 다른 장르에서 썼던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해봐서 새로운 오디션 방송을 만들려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고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결과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거나 시도한 부분은 어쨌든 좋았다고 생각해요. 즉 어쨌든 기존 오디션들은 멤버들이 완전 의리돼서 떨면서 이런 제작자들의 심사만 기다려야 했던 방식에서 에이전트란 걸 도입해서 마치 뭐 프로 스포츠처럼, 그리고 뭐 실제로 연예계에서도 그 매니저가 있잖아요. 지금 연습생들한테도 매니저들이 많이 있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중간에서 대신 말을 해주고 요구사항을 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도입해 준 거는 뭐 참신한 시도였다, 그러니까 시도해 볼 만한 시도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뭐 큰 이제 영향이 없고 도움은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승기님이 그냥 현장 MC로서 투입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현장 MC로서 투입했다라고 하면은 뭐 기존 오디션들하고 똑같으니까 저런 슈퍼 에이전트라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직책을 부여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팬투표 순서 역순으로 무대를 해서 무대를 먼저 할수록 좀 유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앞에서 캐스팅 카드를 제작자분들이 다 사용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캐스팅이 안 되니까. 근데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왜냐면 이 제작자분들이 자기 캐스팅 카드를 1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충 처음부터 누구누구한테 쓴다고 전략은 세워왔겠지만, 어쨌든 혹시 무대가 너무 좋아서 앞에서 캐스팅을 써버리면 뒤에 있는 순위 높은 친구들이 카드가 모자라서 캐스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인기가 많은 친구들을 뒤에 무대를 세우고 앞에 먼저 기회를 주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1군, 2군, 3군은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펜투표 역순으로 간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래서 펜투표 순위도 다 보여주면서 굳이 1군, 2군, 3군이 나눠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차이점이 그럼 있어야지. 뭐 1군은 캐스팅 카드를 2장 써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설명은 안 되었고, 처음에 캐스팅할 때는 프로듀서가 트레이닝을 하는 회사를 정해지는 캐스팅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데뷔할 때 캐스팅을 따로 한다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 설명이 없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청자분들이 뭐 이걸 왜 설명도 없이 하고 또 2번이나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심플 이즈 베스트인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 시청자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